자격을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의사라고 해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상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암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피부과 의사가 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한다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 더보기란에 보시면은요, 어떤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도 보시고 그분의 전문 영역이 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최근에 저속노화 정희원 선생님 그리고 닥터 딩요 콜라보 영상에서 믿고 볼 수 있는 근거 중심의 의학 채널을 소개를 했는데요. 저희 암정복 TV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헷갈리는데 이걸 환자들이 어떻게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채널을 봐야 되고 무슨 책을 봐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유튜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빨리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암정복 TV. 암정복 TV. TV. 예, 이분은 이제 혈액종양내과 교수님 두 분이서 하시는 채널이에요. 동영상이 453개나 올라왔어. 예,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영상을 찍으실까? 진짜 존경심이 들죠. 분당차 맞아요. 교수님이시네요. 네네, 맞아요. 숨어 있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야, 뭐 여러분들이 진짜 저속노화 대학병원 채널 좋지만 이런 것들이 좀 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희원 쌤과 닥터 딩요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논문을 근거로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최근에 교수님도 정희원 선생님 채널에 출연하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정희원 선생님하고 콜라보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암 환자들이 어떤 저속노화에 관련된 식사라든지 많이 이제 질문했던 내용들을 저하고 같이 질문하고 답변을 하면서 영상을 제작했고, 여러분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정희원 선생님 채널에서 많은 의학 채널들 중에 우리 암정복 TV를 소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유튜브를 보시면 정말로 많은 의사분들 그리고 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런데 의사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또는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더라도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얘기가 다르고 이 사람이 얘기가 다른데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의아하게 느끼신 적 많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의학 정보를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는 기준을 암정복 TV에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희원 쌤, 닥터 딩요가 우리 채널을 믿고 볼 수 있는 의학 채널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채널과 거기 출연하는 연사의 자격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의학 박사다 또는 뭐 의학 전문가, 헬스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나오는데 이런 타이틀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전문의라고 하면은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전문의 자격증이라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더보기란에 출처라고 해서 대한민국 면허를 소지한 보건 전문가의 채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저희의 이제 의사 면허증,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이제 유튜브 코리아에 이제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사의 과정을 거쳐서 구글 측에서 저희를 이제 공식적으로 전문가다라고 인정해서 더보기란과 같은 이런 글귀를 이제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신력이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1단계로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단계에 자격을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의사라고 해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상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암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피부과 의사가 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한다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 더보기란에 보시면은요, 어떤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도 보시고 그분의 전문 영역이 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희 채널에도 보면 문용화 그리고 김슬기 교수가 혈액종양내과이고 어떤 암종을 전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 영역을 아주 명확히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요새는 막 더 애매하게 AI 의사도 있더라고요. S대학교 뭐 졸업한 의학 박사 이렇게 돼 있는데 고령이신 분들은 진짜 의사와 또 구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두 번째 팩트 체크는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출처라고 하면은요, 논문이나 학회 근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또는 미국의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최근 연구면 뭐, 미국 연구면 뭐라는 게 이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학술지의 결과가 발표되었는지, 언제, 어떤 학술지에 언제 발표됐는지를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있는데요. 저희 암정복 TV에서도 어떤 연구 결과를 얘기할 때 어떤 학술지인지 그리고 그 학술지의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언제 발표됐는지 명확히 저희가 밝히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허위,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요. 근데 어떤 학술지 언제 나왔다 이걸 제시한다고 해도 논문에도 다 근거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논문이 나온 거다 하더라도 이건 예를 들면 세포 범위의 1차적인 근거일 수도 있고 동물에서 실험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제일 근거가 높은 단계는 사람에게 1상, 2상, 3상 3상은 이제 표준 치료와 비교하는 제일 높은 단계의 근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뭐 논문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근거 수준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임상 연구라고 하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소규모 임상 연구는 약간 낮은 단계의 근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기관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이 가장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얘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구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구별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저희가 1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문가들은 사실 본인의 어떤 이제 오소리티를 갖고 또 책임감을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낮은 수준의 근거를 들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술지가 뭐가 뭔지 임팩트 팩터 이런 거를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이 가장 중요하고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그런 연구만을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약간 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얕게 아는 게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책 한 권만 본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의사고 또 전문가라는 걸 걸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세 번째 체크해야 될 사항은요. 극단적 표현과 단정적인 어조를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가령 유튜브의 썸네일에 보면은요. 이 방법이면 100% 암이 낫습니다. 만병통치 또는 뭐 암치료에 이것 하나면 끝이다. 뭐 의사들 절대 말해주지 않는 뭐 비법이다 이런 이제 문구를 달고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죠. 또는 뭐 음모론적 어조 이런 것들은 99%가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100% 낫고 제일 좋은 치료법이 있으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그걸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안 알려주는 그런 엄청 좋은 치료법이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 이제 약한 환자분들은 사실 그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악용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은 사실은 이제 100% 확실한 거를 듣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학이나 의학은 사실 100% 확신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항상 이제 확률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공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적절히 전달을 잘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00% 뭐뭇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의학을 잘 모르는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이다. 네 번째는 댓글창의 분위기를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댓글창에 보면 일반적으로 뭐 연사를 뭐 찬양한다든지 또는 간증이라고 하죠. 저도 그 약을 먹고 그 음식을 먹고 그 영양제를 먹고 뭐 효과를 봤어요. 뭐가 좋아졌어요 라고 이런 찬양의 일색으로 된 그런 댓글창은 조금 의심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경험담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정보 검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댓글 마케팅일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그렇게 너무 좋다라는 일색으로 되어 있는 영상은 조금 의심해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좋은 댓글은 어떤 것들이냐, 시청자들이 서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근거를 제시해주고 뭔가 자기 의견들을 이렇게 공유해주고 이런 댓글창이 사실은 좀 건전한 댓글이고 그 영상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영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팩트 체크해야 된다고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과 전문성을 확인하라. 두 번째,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극단적 표현과 단정적 어조를 조심하라. 네 번째는 댓글창의 분위기를 잘 살펴라 라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과학적 근거라는 나침반을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진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암정복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